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변화의 어떤 주기가 있다 하는 것을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변화의 주기를 어떻게 그럼 표현할 것이냐, 문자적 표현에 대해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문자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이에요. 음양. 음과 양은 운동성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 이 음이다, 양이다. 이런 문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통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하면,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이 역학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은 여자를 의미한다. 양은 남자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음은 땅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양은 하늘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의 성질이 드러난 사물 중심으로 쭉 다루어놨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은 양이고 들어간 것은 음이다. 이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머리가 아픈 거죠. 저걸 다 외워야 보사님이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음양의 진정한 의미는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럼 음양이 뭐냐? 어떤 사물이 양의 속성을 얻으니까 위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양의 속성이니까. 보통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린다. 예? 뚜껑이 뭐에 열려요? 머리가 뜨끈뜨끈하게. 왜 뜨끈뜨끈해요? 기운이 위로 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열받잖아요. 열받는 열받. 예? 그 다음에, 거꾸로 뭐예요? 가을 바람이 탁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해지죠, 그죠? 이렇게 남자가 가을이 되면 뭐, 여자처럼 이래가, 가을엔 떠나지 마세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가쁘라 하고. 이게 뭐냐면 열받은 상태, 우울한 상태. 자, 이때는 무슨 상태? 양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양적인 상태. 그 다음에 우울한 상태라는 음적인 상태다. 그럼 뭐예요? 음양이 뭐예요? 도대체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책에는 분명히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음양이 한 몸에서 있다. 한 몸에. 아, 그렇구나. 뭐예요? 음양은 한 몸에서 무슨 변화? 시간적 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양은 뭐냐? 숨을 내쉬는 거예요.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는 운동성. 그 다음 음을 안으로 마시는 운동성이라. 그러니까 음양이 어디에 다 있어요? 시간, 운동성 속에 다 있는 거라는 거죠. 요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음양을 이해하려고 하면 참으로, 이해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음양의 본래 뜻은 이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열받았다. 자, 나무가 열받았다. 자, 씨앗이 열받았다. 어떻게 돼요? 껍질이 터져서 티 나와요? 도로 오므러들어요? 이렇게 껍질을 보드러운 싹이 얼마나 신기해요. 가만히 씨앗이 딱딱하죠, 그죠? 딱딱한데 무엇이 찢고 나와요? 아주 가냘픈 습자지 아닙니까? 습자지. 종이보다 더 가늘가늘한 싹이 열에 싹 밀고 나오는데 왜? 열받아서 이렇게. 도저히 덮어가 안 되겠다 이거죠.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축이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자꾸 따뜻하게 해주니까 밖으로 삐지 나오더라는 거죠. 밖으로 어떻게 부드럽고 가벼운 기운으로 모양을 가지고 뚫고 나오더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털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안에서 줄기도 나오고 오만 거 다 티 나오죠. 오만 거. 자, 이것이 어떤 운동? 양운동. 양운동 속에 있을 때에 펼쳐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운동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지에 맺혀있던 잎들, 열매들이 어떻게 밑으로 툭툭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앙상하게 붙어가 있죠. 나무야, 겨울나무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웅크리고, 정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렇게, 음은 뭐예요? 정적이다. 양은 동적이다. 여자는 대체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행동적으로 음적인 상태가 많더라는 거예요. 음적인 상태가. 그 다음에 양적인 상태가 남자에게는 뭐 어떻다고 많죠. 아침만 되면 티 나가고, 나 못 참아, 배 째하고, 희어나라는 기운이 많은데, 고정적으로 여자를 무조건 남자를 양, 이렇게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뭡니까? 막 집에 쉬고 이래 엎드리가 있다. 자, 이거는 음적이다, 양적이다. 음적이. 그 다음에 여자가 막 설치고 막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 양적이다, 음적이다. 양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여자는 음적이고 양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음양을 자꾸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 음양을 곡해 안 하려면 음과 양 이것이 무엇 속에? 운동성 속에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음과 양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 튀어나간 놈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튀어나간 놈은 반드시 즉 존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음양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양 운동 억수로 많이 하면, 아주 많이 하면, 멀미다. 일종의 멀미. 위로 아래로, 이게, 멀미가 되는 거죠. 이 멀미가 어떻게 자연스러울 때가 음양 조화가 잘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 속에서는 이제 그런 음적인 성질이 드러난 것, 양적인 성질이 드러난 것, 이렇게 두세 가지 요소로서 이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이 음적도 아니고 양적도 아니고 이게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뒤에 시간이 지나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 의미가 뭐예요? 운동이다.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에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렇게 마누라 보고 막 하죠.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음양의 뜻을. 음양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뭐다? 부부 남녀라는 게 남이 아니고 하나로 조화를 가져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은 음양의 조화, 운동성 속에 있는 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도와서 한다면, 사물로 이해를 돕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빛을 비춘다. 자, 빛을 비추니까 빛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 자, 나머지 부분은 뭐가 생겨요? 그림자. 빛과 그리고 그림자. 자, 빛과 그림자는 어떤 관계?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죠. 여기서 비추면 저기 뒤에 있고, 이쪽에서 비추면 여기 또 발생하는 거죠. 그 빛과 그림자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밝은 기운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있어야 밝은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밝은 것이. 우리 석고상 대생할 때 칠해요, 만들어요. 칠하잖아요. 어떻게? 어둡게. 어떤 부분을 어둡게 하니까 어떤 부분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밝음은 무엇을 인식함으로써, 어둠은 인식함으로써 인식된다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다. 그런데 어두운 곳을 다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오히려 균형 잡힌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도둑이 없는 사회, 아주 좋은 사회죠, 그죠? 근데 도둑이 당장 없으면 또 큰일 날 직업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도둑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경찰 조직에 있는 분들, 어디서 월급 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도둑도 이래 또 잘 이래 또 싸줘야 되는 법률 쪽에 변호사라든지 법률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또 밥그릇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예요? 도둑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적당히 있어야 오히려 조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하나 완전히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둑이 너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빛과 그림자가 조화로우냐. 이 조화로운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나 또 뭐예요. 그 운동 자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생산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이, 빛을 많이 비추기만 하면 될 걸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안 돼요. 일종의 그 대립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음양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대립구도는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서로를 살리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립구도라는 거. 단지 이것이 조화력을 잃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음이 양을 다 덮었다. 양이 음을 다 덮었다. 머리가 아픈 거죠. 음이 양을 다 덮었다. 예를 들어서 음을 여자 속성에 가장 가깝게 놓고, 여자라고 한다면은, 부인이 완전히 그 집안의 모든 경제력이든 가권을 다 장악했다. 바람직합니까? 아니요. 바람직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서방님이 뭐 전화 받으면 예. 음이 양을 다 덮었다 이거죠. 음이 양을. 그 다음에 양이 음을 다 덮으니까 부인이 맨날 아프더라 이 말이에요. 부인이 길을 못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매일 아프더라. 이게 서로가 뭐예요? 밀고 땡기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전한 관계일 때 생산이 오더라는 거죠. 생산이.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기고. 그 조금은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서로 그 조화력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것이 결국 생산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과 양이 하여튼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음과 양 가지고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에 음과 양 속성을 가장 빨리 전달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되는데 시간성, 운동성, 그 다음에 음과 양은 뭐예요? 조화력이 중요하다. 이 조화력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하는 상태에 갔을 때 그때가 뭡니까? 음양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화되어서 조화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더 아팠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더 아프다. 그건 뭐예요?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 몸이 다름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 힘이 뭐냐? 바로 음양의 서로의 견인력과 조화력이라는 거죠. 근데 음양이 서로 등을 돌렸다. 제일 쉽게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 등을 돌렸다라면 어떻게 해요?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등 돌린 모습을 보지만 등을 돌린 모습을 보지만 이 사이에 뭘 느껴요? 썰렁. 썰렁이 어디 있는데요? 썰렁은 물리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음양의 등을 쥐고 있는 모양만 가지고도 우리는 썰렁이다. 생산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했다가 또 뭐예요? 또 돌아서고 이렇게 이게 너무 오래되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화력이 있을 정도로 떨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할 때 뭐라고 해요? 생명력을 가지고 생산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음양운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밤이다 낮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밤이다 낮이다. 밤낮. 밤을 음으로 보고 낮을 양으로 보면 밤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양상. 밤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진다. 그럼 낮은 밝을 것이다. 밤에는 웅크릴 것이다. 낮에는 펼칠 것이다. 밤에는 잘 것이다. 낮에는 움직일 것이다. 밤이 가져다주는 운동성을 잘 이해하면 전부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진다는 거죠. 왜 외워요? 그냥 방과낮, 밤에는 자는구나. 낮에는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음양이라는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오행 공부를 한다는 도사님들한테 가면 애아라 이란다고. 그것도 모르는 돌아 이란다고. 자기도 그래 해야 하거든요. 옛날에 공부하는 방식 전부 그래요. 앉아가지고 전부 다 노래처럼 애우죠, 그죠? 졸졸 노래 애워가지고 먼저 애워놓고 뒤에 하나의 이치로서 엮어나가는 그런 공부인데 이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다 버리고 자연의 속성을 가만히 관찰하면 이놈을 양이라 고 이걸 음이라 하는구나. 이걸 막대기라 해도 좋다 이거죠. 이게 막대기다. 이거는 자다. 문자적인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문자적 표현. 그리고 이것을 외우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음양, 오행. 그렇게 해가지고 빡시게 옛날 방식으로 공부한 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초등학생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도사님, 선풍기는 오행으로 뭡니까? 답답게 그러죠. 선풍기는 오행으로 뭐냐 이거예요. 선풍기는 오행이 사람과 사물, 현상을 떠난 것은 아닐진데 사물에 대해서 오행적인 속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풍기가 선풍기 날개가 있다. 선풍기 날개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모터가 있죠, 그죠? 모터가 있는데 자, 요요소 자체를 뭐로 해? 움직이는 거니까 양적인 것이다, 음적인 것이다. 양적인 것이겠구나. 근데 전원을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음적이죠, 그죠? 뭐냐 이거죠. 그게 음양적으로 오행적으로 도대체 뭐에 속합니까? 이렇게 던지면 한참을 고민해야 돼. 한참 고민할 게 사실은 없어요. 전기적인 저항을 가해가지고 뒤에 이제 다뤄볼 겁니다만 오행적으로 불기운이 전기적인 요소에 강하다면 전기적인 요소가 가까이 올 때 그 저항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죠? 움직임이 발생해 나가는데 움직임이 올 때는 어떤 상태? 양적인 상태.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음적인 상태. 그리고 움직임이 있다는 이 불기운이라는 건 대체로 양적이에요, 음적이에요? 양적이죠. 불기운이라는 게 이제 발산하는 기운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사물 자체는 뭐예요? 뒤에는 오행적인 속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은 음양적인 속성만 봅시다. 자, 음적인 상태의 사물이죠, 그죠? 근데 불기운이라는 것이 오니까 어떻다고 해요? 움직여지더라.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은 양운동, 음운동 요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음양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움직이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이 안에 기름을 우리가 분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폭발시키죠. 실린더 안에서 폭발되는 그 힘을 우리가 동력으로 얻어가지고 움직여 쓰는데 이 동력으로 움직여 쓰는 과정 사이에 어떤 속성에 금은 어떻게 해요?
쇳덩어리 성질이, 물론 쇳덩어리가 금은 아니지만, 금이라는 것이 주로 주워 담고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딱 보듬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니까, 터져 나오니까. 밖으로 밀고 나오는 힘이 있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운동이 발생하다는 거죠. 움직임.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다 음양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음양이 분리되어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음양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한 몸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음적인 요소, 양적인 요소 모두 다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째 살아야 되느냐? 어째 살아야 되느냐? 예, 저번 시간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 여름에 벌어가 가을, 겨울에 까먹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가을, 겨울 관리 잘하자 했죠. 그럼 하루에 음운동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해가 지고 아침이 올 때까지가 음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가 양운동. 그 다음에 음운동. 요때에 뭐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대체로 양운동에 가깝게 활동을 해가 살아가니까 어떻다고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음운동 해가 져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자고 설치는 그를 우리가 뭐라 하면 달밤에 체조하는 달밤에 체조하면 어떻게 돼요? 체조를 너무 많이 해보면 어찌 됩니까? 새벽이 아침에 와도 이 양운동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해요. 간밤에 술을 많이 못 붓다. 머리가 흔들흔들 한다. 자, 그 다음에 아침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양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만 헐렁헐렁해요. 이래가 있는 거래요. 그 양운동 속에 있을 때 양답게, 음운동 속에 있을 때 음운동과 같이 편입돼서 살아가면 하루가 건강하다는 거죠. 하루가. 이게 무너져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운명의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자라 이거라. 저녁에는 제발 자라 이거죠. 밤에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을 쓰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게 보통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오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쁜 운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좋아질 겁니다. 하는데도 한참 동안을 헤매는 이유는 뭐냐? 간밤에 잠을 안 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잠을. 대자연이 양운동과 음운동을 반복할 때 잠을 자야 돼요. 잠을. 밤이 됐으면. 밤에 안 자는 사람들은 결국은 낮에 양운동으로 성취할 것까지 희생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은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로서 음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운동, 양운동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쭉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음양이 분화되어 있는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